현지 시각 26일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테러리스트 미군은 4월 8일 휴전이 발표된 이후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48시간 동안 호르무즈 지역에서 휴전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이 진행 중인 외교적 중재와 동시에 이러한 침략 행위들이 자행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국민과 영내 민족, 국제사회를 향해 또다시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위반했음을 극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권은 이런 침략 행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은 어떤 침략에도 좌시하지 않고 우리의 온전함을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전날 미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기뢰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란이 실제 보복에 나설 경우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뢰부설 시도와 미사일 발사대 공습이 맞물리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 교전을 넘어 해협 봉쇄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의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휴전 국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미사일 배치를 계속할 경우 미국은 제한적 대응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방어적 공습이 누적될수록 오판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불안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휴전 유지 여부보다 미군과 이란의 다음 움직임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만큼 작은 충돌도 곧바로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거론해왔으나 이날 입장에서는 이란 내부 등에서 폐기하는 대안에도 열려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면서 시간은 미국 편인 만큼 합의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이란의 선택지를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 협상의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외교 실패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며 군사적 압박 명분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이란이 수용한다면 핵시설 검증과 제재 완화 논의가 맞물리며 중동 정세는 새로운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협상 중이고 두고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해낼 것이고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통행이 무료이길 원한다면서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며 그곳은 국제 수로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군사 개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진입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남부 사령부는 X를 통해 니미츠 항공모함과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턱선트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마쿠 실력자로 알려진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쿠바에 대한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1월 군사작전을 통해 마약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자국 법정에 강제
강제로 세운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에도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독립기념일인 20일 미국은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 군사 정보, 테러 작전을 품어주는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카리브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9일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투로 인해 3,00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 3월 2일부터 양측 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4월 17일부터 휴전에 들어가고 연장까지 했지만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단 지역이 헤즈볼라의 무장 진지 소굴이라고 밝히면서 지상군을 투입하며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참전으로 자국 영토가 침략당하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대사급 접촉이 있었고 지난달 17일부터는 열흘간의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평화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효 중에도 레바논 남부에 진입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어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한 두 가지 선택지를 공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핵무기 확산의 첫 번째 도미노가 돼 걸프 주변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수를 적게 유지하려고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란도 합의를 원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꽤 양호하지만 옵션 B도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길을 갈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으며 이란 측이 협상으로 정확히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때때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내일 예정된 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 동맹국들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그들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며 해당 합의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중동 지역 국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멘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군주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공습 유예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중동 지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즉시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에게 언제든 공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중재를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와 사우디, UAE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이란 문제를 단순한 이란 충돌이 아니라 원유 수송로와 중동 안보 질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포함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